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기초 영양 빠르게 15문제 정도 훑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문제, 신부전증 시기로 적당한 것은 신부전하면 뭐 알아야 돼요? 간신사 저단백 3종을 아셔야 됩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이요. 그리고 사구체 신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독증 환자의 경우에는 저단백, 저염 시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또 문제, 단백질 분해의 첫 단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단백질은요, 펩신이라는 게 나와서 분해하죠? 펩신을 다른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다. 옛날 국시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서 학생들이 뭐 멘붕에 빠졌대요. 근데 최근 6개차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단백질 분해 맨 처음에 위에서 한다. 그리고 또 어디서 하죠? 췌장에서 하죠. 탄단지 아트리 기억하시죠? 탄단지 써놓고 아트리 써놔요. 그러면 탄하고 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밀라제, 단백질은요, 트립신. 여기서 트립신이라는 게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췌장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방은요, 리파제가 나온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문제, 위절제술 덤핑 증후군,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일 때 알맞은 시기는 뭐예요? 물을 조금 먹어야 돼요. 위를 절제했어요. 그러면 위가 굉장히 짧겠죠. 소화가 안 되고 바로 그냥 똥, 오줌, 배설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물을 조금 먹고 밥 먹을 때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밥 먹기 전후로 2시간은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요, 저탄수화물을 먹으래요. 왜? 탄수화물은요, 입에서 씹으면서 침이 나오죠. 침에 있는 뿌띠알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요. 입에서부터 그냥 소화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빨리 꺼지겠어요. 물, 저수분, 탄수화물, 저탄수화물 먹어라. 그럼 뭘 많이 먹어?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많이 먹어. 지방 소화 잘 안 된단 말이죠. 저 어저께 밤에 삼겹살 먹었는데 소화 계속 안 되더라고요. 왜? 지방이 많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어라. 고지방. 그리고 고단백은 단백질은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라. 보통 위절제한 환자들이 거의 다 수술 환자잖아요. 뭔가 수술을 해서 회복하려면요, 고단백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런 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잖아요.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먹지 말아라 이러는데 위를 절제했다. 빨리 싼다고 하면은 고지방을 먹여서 조금 그거를 늦추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기가 변형이 됩니다.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이거 뭐예요? 조금씩 먹여서 금방금방 막 많이 싸게 하지는 않지만 단백질을 준다 이겁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의 시기는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결국은 B형 간염 환자라는 거죠? 칼로리가 소모가 많대요. 그래서 고칼로리 시기를 제공한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문제,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를 높이기 위해 여기까지 나오면 딱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요?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뭐랑 같이 먹어?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은 철분제이다. 철분제 치아에 착색되죠?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제제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것은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뀝니다. 이 문제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사 국가고시에서 정말 자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칼슘제는 뭐랑 먹어야 되죠? 그거는 비타민 D랑 먹습니다. 비타민 D는요, 햇빛 받으면 자동으로 생긴다? 이것까지 또 물어봐요. 다 도미노로 연결해서 알게 되면은요, 이게 어느 과목에서 꼭 나오지 않았어도 맞출 수가 있다. 문제, 다음 해당하는 영양소가 뭐냐?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 또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글리코겐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국가고시 전날 시험 영상에서 여러분, 탄수화물이 뇌를 깨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들어가서 시험 못 보니까 아침에 꼭 뭐라도 드세요 이랬는데 그 영상 다음날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수술을 했어. 회복기 환자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두뇌가 활성화되는 데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려면 아침에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문제,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는 저단백 3종이요. 간신사 플러스 요독증 환자라고 했어요. 암모니아가 찬다 이거죠. 그럼 단백질을 줄여라 이겁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치 신염 환자, 저단백 먹어라. 또 요독증 환자 저단백 먹어라. 그리고 뭔가 붓는 환자는요, 물을 조금 먹습니다. 부종 환자에게도 물을 조금 먹고 소금도 저염으로 간다 이겁니다. 사실 뭐 고염으로 먹어라 이런 시기는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저염식이 먹어라 하는 것은요,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살 빼야 돼요. 체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보통 살찐 분들이 혈압이 높아요. 마른 분들인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혈압이 높습니다. 문제, 부종이 심한 환자가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거 뭘까요? 부종하면은요, 소금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나트륨을 조금 먹는다. 문제,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이는 단백질 성분 질소의 최종 분해산물이 암모니아니까 저단백 식이를 권장한다. 말 조금씩 바뀌면서 똑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죠? 신부전은요, 신장이 부전하다, 재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겠죠? 우리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이 잘 안 된다. 환자가 만약에 부종이야, 부어. 그러면 나트륨이나 수분을 제한한다. 어떤 병이든지 붓는다, 부종이 있다 하면은요, 저염, 저수분입니다. 간성 혼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 환자,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한다, 줄인다.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변형돼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어떻게 해요? 일단 수분 조금 먹어야겠죠? 염분 조금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이죠? 단백질도 보기에 만약에 있다면 저단백을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탄수화물밖에 더 있어요? 비타민, 뭐 괜찮겠죠?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뭐였죠?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이었습니다. 아는 거를 되짚으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또 상기하면서 이렇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단백 식이가 필요한 환자는 간신사이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 그리고 요독증 환자까지 있어요. 뭐 부종이 있다 하면은 저염, 저수분 먹였었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많이 붓는 환자에게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사구체 신염 환자에게 섭취량과 배설량 많이 측정하죠. 여기서 또 섭취량과 배설량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거의 뭐 3번에 2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섭취량, 우리가 먹는 거 다 섭취량이에요. 근데 가글액 까르륵 하고 팍 뱉어내는 거 그거 섭취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설량 다 배설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똥, 그냥 대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는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 아니래요. 당뇨 환자,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계속 목이 마르고요. 많이 먹고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오줌도 굉장히 많이 싸요. 계속 피로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증상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게 요즘에 요양보사에서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물어봤다가 다갈 물어봤다가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또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죠. 발 보호해라. 뭐 양말을 신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발도 보습도 하죠.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를 보습한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 전체가 건조되면 안 돼요. 이건 또 발은 보습해주라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국가고시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O 하고 아닌 것을 제끼면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 저혈당이면 어떻게 해요? 설탕물 먹이거나 사탕 먹이죠. 오렌지 주스가 얼마나 설탕물이 많으면 항상 당뇨 저혈당에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먹이라고 했잖아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저지방, 범낭질과 상아질이 퐁당퐁당으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범낭질이 뭐죠? 이 그림에서 맨 겉에 있는 우리 치아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세요.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바로 이 범낭질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햄버거 씹어 먹을 때 이 먹거리를 씹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범낭질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불소가 가장 잘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에 불소를 도포했을 때 효과가 좋다. 상아질, 범낭질 안쪽에 이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바로 상아질입니다. 충치는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범낭질이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데 상아질은 범낭질보다 좀 더 무르다.
그리고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거의 다 상아질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니까 충치도 많이 먹겠죠? 범당질, 상아질, 백악질이 한 번씩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백악질은요, 이 치아의 요 밑에 무슨 팬티 스타킹 신는 것처럼 치근에 이 치아 뿌리에 겉표면을 싸고 있고요. 치아를 이 앞골에 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따로 딱 발치, 이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고정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이 뿌리가 뼈에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백악질이라고 합니다. 기초 영양 빠르게 15문제 정도 훑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문제, 신부전증 시기로 적당한 것은 신부전하면 뭐 알아야 돼요? 간신사 저단백 3종을 아셔야 됩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이요. 그리고 사구체 신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독증 환자의 경우에는 저단백, 저염 시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또 문제, 단백질 분해의 첫 단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단백질은요, 펩신이라는 게 나와서 분해하죠? 펩신을 다른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다. 옛날 국시 한번 이렇게 나왔어서 학생들이 뭐 멘붕에 빠졌대요. 최근 뭐 6개차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단백질 분해 맨 처음에 위에서 한다. 그리고 또 어디서 하죠? 췌장에서 하죠. 탄단지 아트리 기억하시죠? 탄단지 써놓고 아트리 써놔요. 그러면 탄하고 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밀라제, 단백질은요, 트립신. 여기서 트립신이라는 게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췌장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방은요, 리파제가 나온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문제, 위절제술 덤핑 증후군,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일 때 알맞은 시기는 뭐예요? 물을 조금 먹어야 돼요. 위를 절제했어요. 그러면 위가 굉장히 짧겠죠. 소화가 안 되고 바로 그냥 똥, 오줌, 배설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물을 조금 먹고 밥 먹을 때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밥 먹기 전후로 2시간은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요, 저탄수화물을 먹으래요. 왜? 탄수화물은요, 입에서 씹으면서 침이 나오죠. 침에 있는 뿌띠알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요. 입에서부터 그냥 소화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빨리 꺼지겠어요. 물, 저수분, 탄수화물, 저탄수화물 먹어라. 그럼 뭘 많이 먹어?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많이 먹어. 지방 소화 잘 안 된단 말이죠. 저 어저께 밤에 삼겹살 먹었는데 소화 계속 안 되더라고요. 왜? 지방이 많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어라. 고지방. 그리고 고단백은 단백질은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라. 보통 위절제한 환자들이 거의 다 수술 환자잖아요. 뭔가 수술을 해서 회복하려면요, 고단백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런 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잖아요.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먹지 말아라 이러는데 위를 절제했다. 빨리 싼다고 하면은 고지방을 먹여서 조금 그거를 늦추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기가 변형이 됩니다.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이거 뭐예요? 조금씩 먹여서 금방금방 막 많이 싸게 하지는 않지만 단백질을 준다 이겁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의 시기는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결국은 B형 간염 환자라는 거죠? 칼로리가 소모가 많대요. 그래서 고칼로리 시기를 제공한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문제,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여기까지 나오면 딱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요?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뭐랑 같이 먹어?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은 철분제이다. 철분제 치아에 착색되죠?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제제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것은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뀝니다. 이 문제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서 국가고시에서 정말 자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칼슘제는 뭐랑 먹어야 되죠? 그거는 비타민 D랑 먹습니다. 비타민 D는요, 햇빛 받으면 자동으로 생긴다? 이것까지 또 물어봐요. 다 도미노로 연결해서 알게 되면은요, 이게 어느 과목에서 꼭 나오지 않았어도 맞출 수가 있다. 문제, 다음 해당하는 영양소가 뭐냐?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 또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글리코겐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국가고시 전날 시험 영상에서 여러분, 탄수화물이 뇌를 깨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들어가서 시험 못 보니까 아침에 꼭 뭐라도 드세요 이랬는데 그 영상 다음날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수술을 했어. 회복기 환자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두뇌가 활성화되는 데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려면 아침에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문제,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는
저단백 3종이요. 간신사 플러스 요독증 환자라고 했어요. 암모니아가 찬다 이거죠. 그럼 단백질을 줄여라 이겁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치 신염 환자 저단백 먹어라. 또 요독증 환자 저단백 먹어라. 그리고 뭔가 붓는 환자는요. 물을 조금 먹습니다. 부종 환자에게도 물을 조금 먹고 소금도 저염으로 간다 이겁니다. 사실 뭐 고염으로 먹어라 이런 시기는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저염식이 먹어라 하는 것은요.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살 빼야 돼요. 체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보통 살찐 분들이 혈압이 높아요. 마른 분들인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혈압이 높습니다. 문제, 부종이 심한 환자가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거 뭘까요? 부종하면은요, 소금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나트륨을 조금 먹는다. 문제, 요독증이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이는 단백질 성분 질소의 최종 분해산물이 암모니아니까 저단백 식이를 권장한다. 말 조금씩 바뀌면서 똑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죠? 신부전은요, 신장이 부전하다, 재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겠죠? 우리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이 잘 안 된다. 환자가 만약에 부종이야, 부어. 그러면 나트륨이나 수분을 제한한다. 어떤 병이든지 붓는다, 부종이 있다 하면은요, 저염, 저수분입니다. 간성혼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 환자,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한다, 줄인다.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변형돼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어떻게 해요? 일단 수분 조금 먹어야겠죠? 염분 조금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사구체 신염, 간신사, 사구체 신염이죠? 단백질도 보기에 만약에 있다면 저단백을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탄수화물밖에 더 있어요? 비타민, 괜찮겠죠?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뭐였죠?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이었습니다. 아는 거를 되짚으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또 상기하면서 이렇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단백 식이가 필요한 환자는 간신사이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 그리고 요독증 환자까지 있어요. 부종이 있다 하면은 저염, 저수분 먹였었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많이 붓는 환자에게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사구체 신염 환자에게 섭취량과 배설량 많이 측정하죠. 여기서 또 섭취량과 배설량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거의 3번에 2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섭취량, 우리가 먹는 거 다 섭취량이에요. 근데 가글액 까르륵 하고 팍 뱉어내는 거 그거 섭취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설량 다 배설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냥 대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는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 아니래요. 당뇨 환자,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계속 목이 마르고요. 많이 먹고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오줌도 굉장히 많이 싸요. 계속 피로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증상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게 요즘에 요양보사에서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물어봤다가 다갈 물어봤다가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또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죠. 발 보호해라. 양말을 신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발도 보습도 하죠.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를 보습한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 전체가 건조되면 안 돼요. 이건 또 발은 보습해주라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국가고시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O 하고 아닌 것을 제끼면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 저혈당이면 어떻게 해요? 설탕물 먹이거나 사탕 먹이죠. 오렌지 주스가 얼마나 설탕물이 많으면 항상 당뇨 저혈당에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먹이라고 했잖아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저지방, 범낭질과 상아질이 퐁당퐁당으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범낭질이 뭐죠? 이 그림에서 맨 겉에 있는 우리 치아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세요.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바로 이 범낭질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햄버거 씹어 먹을 때 이 먹거리를 씹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범낭질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불소가 가장 잘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에 불소를 도포했을 때 효과가 좋다. 상아질, 범낭질 안쪽에 이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바로 상아질입니다. 충치는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범낭질이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데 상아질은 범낭질보다 좀 더 무르다.
그리고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거의 다 상아질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니까 충치도 많이 먹겠죠? 범랑질, 상아질, 백악질이 한 번씩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백악질은요, 이 치아의 요 밑에 무슨 팬티 스타킹 신는 것처럼 치근에 이 치아 뿌리에 겉표면을 싸고 있고요. 치아를 이 앞골에 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따로 딱 발치, 이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고정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이 뿌리가 뼈에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백악질이라고 합니다. 기초 영양 빠르게 15문제 정도 훑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문제, 신부전증 시기로 적당한 것은 신부전하면 뭐 알아야 돼요? 간신사 저단백 3종을 아셔야 됩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이요. 그리고 사구체 신염,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독증 환자의 경우에는 저단백, 저염 시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또 문제, 단백질 분해의 첫 단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단백질은요, 펩신이라는 게 나와서 분해하죠. 펩신을 다른 말로 펩시노겐 플러스 위산이다. 옛날 국시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서 학생들이 뭐 멘붕에 빠졌대요. 근데 최근 뭐 6개차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단백질 분해 맨 처음에 위에서 한다. 그리고 또 어디서 하죠? 췌장에서 하죠. 탄단지 아트리 기억하시죠? 탄단지 써놓고 아트리 써놔요. 그러면 탄하고 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밀라제, 단백질은요, 트립신. 여기서 트립신이라는 게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췌장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방은요, 리파제가 나온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문제, 위절제술 덤핑 증후군,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일 때 알맞은 시기는 뭐예요? 물을 조금 먹어야 돼요. 위를 절제했어요. 그러면 위가 굉장히 짧겠죠. 소화가 안 되고 바로 그냥 똥, 오줌, 배설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물을 조금 먹고 밥 먹을 때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밥 먹기 전후로 2시간은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요, 저탄수화물을 먹으래요. 왜? 탄수화물은요, 입에서 씹으면서 침이 나오죠. 침에 있는 뿌띠알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요. 입에서부터 그냥 소화 분해가 되니까 얼마나 빨리 꺼지겠어요. 물, 저수분, 탄수화물, 저탄수화물 먹어라. 그럼 뭘 많이 먹어?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많이 먹어. 지방 소화 잘 안 된단 말이죠. 저 어저께 밤에 삼겹살 먹었는데 소화 계속 안 되더라고요. 왜? 지방이 많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어라. 고지방. 그리고 고단백은 단백질은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라. 보통 위절제한 환자들이 거의 다 수술 환자잖아요. 뭔가 수술을 해서 회복하려면요, 고단백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런 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잖아요.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먹지 말아라 이러는데 위를 절제했다. 빨리 싼다고 하면은 고지방을 먹여서 조금 그거를 늦추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기가 변형이 됩니다.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이거 뭐예요? 조금씩 먹여서 금방금방 막 많이 싸게 하지는 않지만 단백질을 준다 이겁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의 시기는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결국은 B형 간염 환자라는 거죠? 칼로리가 소모가 많대요. 그래서 고칼로리 시기를 제공한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문제,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여기까지 나오면 딱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요? 철분제는 소화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뭐랑 같이 먹어?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은 철분제이다. 철분제 치아에 착색되죠?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노인 환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 제제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것은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뀝니다. 이 문제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사 국가고시에서 정말 자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칼슘제는 뭐랑 먹어야 되죠? 그거는 비타민 D랑 먹습니다. 비타민 D는요, 햇빛 받으면 자동으로 생긴다? 이것까지 또 물어봐요. 다 도미노로 연결해서 알게 되면은요, 이게 어느 과목에서 꼭 나오지 않았어도 맞출 수가 있다. 문제, 다음 해당하는 영양소가 뭐냐?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 또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글리코겐이 탄수화물이라는 걸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국가고시 전날 시험 영상에서 여러분, 탄수화물이 뇌를 깨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들어가서 시험 못 보니까 아침에 꼭 뭐라도 드세요 이랬는데 그 영상 다음날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수술을 했어. 회복기 환자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하죠. 두뇌가 활성화되는 데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려면 아침에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문제,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는
저단백 3종이요. 간신사 플러스 요독증 환자라고 했어요. 암모니아가 찬다 이거죠. 그럼 단백질을 줄여라 이겁니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치 신염 환자, 저단백 먹어라. 또 요독증 환자 저단백 먹어라. 그리고 뭔가 붓는 환자는요. 물을 조금 먹습니다. 부종 환자에게도 물을 조금 먹고 소금도 저염으로 간다 이겁니다. 사실 뭐 고염으로 먹어라 이런 시기는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저염식이 먹어라 하는 것은요.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살 빼야 돼요. 체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보통 살찐 분들이 혈압이 높아요. 마른 분들인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혈압이 높습니다. 문제, 부종이 심한 환자가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거 뭘까요? 부종하면은요, 소금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나트륨을 조금 먹는다. 문제,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이는 단백질 성분 질소의 최종 분해산물이 암모니아니까 저단백 식이를 권장한다. 말 조금씩 바뀌면서 똑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죠? 신부전은요, 신장이 부전하다, 재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겠죠? 우리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이 잘 안 된다. 환자가 만약에 부종이야, 부어. 그러면 나트륨이나 수분을 제한한다. 어떤 병이든지 붓는다, 부종이 있다 하면은요, 저염, 저수분입니다. 간성혼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 환자,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한다, 줄인다.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변형돼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어떻게 해요? 일단 수분 조금 먹어야겠죠? 염분 조금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이죠? 단백질도 보기에 만약에 있다면 저단백을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탄수화물밖에 더 있어요? 비타민, 괜찮겠죠?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뭐였죠?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이었습니다. 아는 거를 되짚으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또 상기하면서 이렇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단백 식이가 필요한 환자는 간신사이다.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 그리고 요독증 환자까지 있어요. 부종이 있다 하면은 저염, 저수분 먹였었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많이 붓는 환자에게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사구체 신염 환자에게 섭취량과 배설량 많이 측정하죠. 여기서 또 섭취량과 배설량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거의 3번에 2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섭취량, 우리가 먹는 거 다 섭취량이에요. 근데 가글액 까르륵 하고 팍 뱉어내는 거 그거 섭취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설량 다 배설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는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 아니래요. 당뇨 환자,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계속 목이 마르고요. 많이 먹고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오줌도 굉장히 많이 싸요. 계속 피로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증상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게 요즘에 요양보사에서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물어봤다가 다갈 물어봤다가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또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죠. 발 보호해라. 양말을 신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발도 보습도 하죠.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를 보습한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 전체가 건조되면 안 돼요. 이건 또 발은 보습해주라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국가고시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O 하고 아닌 것을 제끼면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 저혈당이면 어떻게 해요? 설탕물 먹이거나 사탕 먹이죠. 오렌지 주스가 얼마나 설탕물이 많으면 항상 당뇨 저혈당에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먹이라고 했잖아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저지방, 범낭질과 상아질이 퐁당퐁당으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범낭질이 뭐죠? 이 그림에서 맨 겉에 있는 우리 치아 이렇게 똑똑 두들겨 보세요. 인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바로 이 범낭질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햄버거 씹어 먹을 때 이 먹거리를 씹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범낭질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불소가 가장 잘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에 불소를 도포했을 때 효과가 좋다. 상아질, 범낭질 안쪽에 이 범낭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바로 상아질입니다. 충치는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범낭질이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데 상아질은 범낭질보다 좀 더 무르다.
그리고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거의 다 상아질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니까 충치도 많이 먹겠죠? 범랑질, 상아질, 백악질이 한 번씩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백악질은요, 이 치아의 요 밑에 무슨 팬티 스타킹 신는 것처럼 치근에 이 치아 뿌리에 겉표면을 싸고 있고요. 치아를 이 앞골에 뼈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따로 딱 발치, 이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시 고정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이 뿌리가 뼈에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백악질이라고 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